복강 내 출혈로 압력이 심해서 열자마자 장기들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제가 보면서 고증을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출혈이 내부에 심하잖아요. 그러면 배 안에 원래 복강 내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피가 꽉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압박이 돼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피가 나는 게 줄어요. 이 안에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피가 꽉 차 있으면 더 피가 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배를 열어봐요. 그러면 그 피가 한 번에 확 쏟아지겠죠. 그러면 피가 원래 났던 그 자리에 당연히 출혈이 다시 콸콸콸 생기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사망하게 되죠, 환자가. 칼 맞으면 배에 있는 칼 뽑지 말고 병원 가야 된다고. 실제로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게 출혈점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안에가 꽉 차 있으면은 일단 안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마취과 선생님들이 그런 승합하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수술을 하죠. 제가 실제로 수술했던 경험 중에는 배를 열었는데 산부인과 수술이었는데 환자가 피가 너무 나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헤모글로빈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몸에 피의 한 반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면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배를 열면 안 된다고 마취과 선생님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있던 산부인과 교수님이 그냥 열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환자가. 실제로 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피부를 갈랐는데 피가 안 나. 이 상상이 되세요? 피가 갈랐는데 피가 안 나. 몸 안에 피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 막 열어가지고 진짜 순식간에 열어서 출혈점을 잡아가지고 결국 그 환자가 살아서 나갔는데 그렇게 출혈이 심하고 이럴 때 배를 열면은 상당히 리스크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당시에 제가 수술했던 교수님이 뭐 지금은 아마 정년 퇴임하셨을 텐데 참 저도 그때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모두 세 사람인데 그중 한 사람은 어레스트, 한 사람은 코마 같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순서대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요거는 사실 이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물론 지금 병원에서도 응급실이나 이런데 환자가 몰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전쟁의 상황이다. 전쟁이 나서 2명의 환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90%고 한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50%다. 이러면 누구부터 치료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90%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실제로는 아니에요. 50%를 먼저 치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통 살릴 확률이 높은 환자를 응급 상황에서는 치료하는 게 먼저고요. 그 정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90% 제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죠. 90%의 죽을 확률이다. 이러면 사실 살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감기 환자가 한 명 있고 어디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하는 사람이 먼저 있다. 이러면 당연히 수술할 환자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응급실에 보면은 구석구석에 이제 그런 거 가시면 붙어 있을 거예요. 응급실의 진료 순서는 내원 순서가 아니다. 환자가 얼마나 더 위중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느끼는 거는 아마 위급한 사람이 더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의심될 때는 당연히 더 회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어레스트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한 3명이 드라마에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3명이서 하기는 어려워요. 손을 이거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해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5분 이상 못해요. 보통 CPR 났다. 병원에 뭐 코드블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 과의 모든 사람은 다 뛰어가요. 그리고 바이탈 잘 못 보는 과 같은 경우는 탁과에서도 도와주러 갑니다. 보통 의사랑 간호사 해서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처치하는 사람, CPR 하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를 도와주는 직원들 진짜 한 10명은 있어야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2-3명에서 못합니다. 공기를 좀 더 밀어내면 보이지 않을까요? 있죠. 있을 수 있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의사는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있으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이만큼을 다 알아야 돼. 근데
간호사나 뭐 의료기사, 의사를 도와주는 그런 직업군들은 100기 있으면 한 3만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사람들은 요만큼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의사가 경험이 없을 때. 인턴이나 뭐 레전드 1년 차다. 그러면 간호사가 더 잘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거고 이제 대신에 이제 의사들이 점점 연차가 올라가면서 배우게 되죠. 그러면은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항상 의사들은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후배 의사들한테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디시전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드라마의 장면에서도 결정을 내리는 게 불확실하니까 간호사가 클레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호사나 그런 다른 어떤 의료기사들이 이 의사가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는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불확실하면 간호사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그 병원에 일하는 직원들이 가장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누구한테 진료보는가 이거를 알면은 누가 잘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저 완전 놓친 겁니다. 의사로서 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상황이 죽은 거예요? 멘탈 관리 따로 비법이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를 봤을 때 굉장히 의사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실제로 저는 뭐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환자한테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갖거나 이런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뭐 사실 의사로서 실수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이게 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의사가 뭔가를 잘못해서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보통은 하는 데까지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가지 않았을 때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술할 때 요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공황에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외래에서 제가 지금 뭐 저는 외래에서만 환자를 봅니다만 환자가 치료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아졌어요. 막 나한테 컴플레인을 해. 왜 치료했는데도 안 좋아지냐고 막 뭐라고 해. 이러면 사실 후유증이 좀 가요. 다음 환자 보는데도 영향을 주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럼 벌써 저도 화가 나고 저도 이제 제가 임상에서 의사로서 환자를 본 지가 올해가 이제 횟수로 17년인가 18년 됐어요. 사실 저도 적은 세월을 제가 진료를 하고 한 게 아닌데 사실 저 정도 되면 좀 그래도 이제 멘탈 관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 5분이면 괜찮아져요. 근데 보통 실제로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굉장히 많이 당황하게 되고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의사한테 많이 로딩을 가하고 있다. 정신적인 로딩을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울까요?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2시간 얘기해야 돼요. 2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낭만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김사부 역할을 하는 이제 한석규 씨랑 이 누구죠? 차 교수 아무튼 이경영 분하고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이경영에 훨씬 더 가까워요. 저는 사실 한석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아까도 뭐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사적인 감정은 절대 넣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의사로서 동료 의사를 도와주고 동료 의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경영 같이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술을 위험한 수술을 진행하고 하라고 하는 그렇게 소송 20개씩 당하면서 의사생활 못해요. 그거는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고 의사가 살면서 소송이나 분쟁을 겪는 게 뭐 한두 번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한 번 문제 생길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사실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 저는 환자도 굉장히 많이 보고 의사가 자기 환자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비난받는 상황이 되면 너무 괴롭고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을 피하게 되죠. 피하게 된다는 건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내가 환자를 위해서 내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많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고 실제로 판례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우리나라는 없단 말이죠. 선의로 해도 예전에는 형사처벌 안 하는 게 관례였거든요. 왜냐면 의사가 일부러 환자를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의로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구속시키고 징역 때리고 이래버리니까 의사들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 의료계 환경이 바르게 바뀌려면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의사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래야 우리가 몸을 맡기고 치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서비스 선생님 타이. 이게 둘이 동시에 이제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탁과에 있는 스태프이라는 거는 전문의, 그 과에 일해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의사가 같이 컴바인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끝나고 하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드라마적인 또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들어가서 뭐 타이 하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타이는 뭐 레지던트나 하는 거지 전문의가 그런 거 타이 어시스트하고 이런 거는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뭐 사실 아무리 뭐 선후배가 의사가 있다고 해도 탁과에 대해서 그런 거는 존중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낭만 닥터 김사부 1회부터 6화까지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봤어요. 저는 뭐 드라마 리뷰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의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작가들이나 감독님이 얘기한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 저도 시청자로서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백원장이었습니다.